안녕하세요. 독서지도사 강의를 진행할 이승호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독서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저는 현재 국어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세 권의 책을 출간하였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의 목적이,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식 및 정보 습득, 재미와 오락 추구, 정서적인 안정과 감동, 그리고 삶의 지혜와 깨달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왜 책을 읽으시나요? 여러분이 책을 읽는 이유도 다양할 테고, 또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도, 지도하는 학생도 책을 읽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이유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지도 방법이 달라져야 해요. 그래서 우선 읽는 목적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독서 방법이 달라져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분 지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잘 이제 독서 교육을 잘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독서 교육을, 또 독서 지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독서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우선적으로 지식 및 정보 습득.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매 독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통해서 학습하고, 또 실용서를 통해서 기능을 익히고, 교양서를 통해서 교양을 쌓고, 또 학문서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학문을 익히고, 이런 내용들을 책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지식 및 정보 습득, 이제 알매 독서의 한계는, 효율적인 정보 습득은 요즘 다양한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멀티미디어 자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것이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지식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은 많은 유튜브나 많은 영상, 다양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직관적인 학습 매체를 통해서 익히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실제로 많은 유아교육전 같은 많은 이제 교육 박람회에서도 점점 이제 영상을 통한 교육 시스템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요. 지식 및 정보 습득을 목표로만 했을 때는 책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책이 설 자리가 점점 다른 영상, 다른 이미지, 더 쉽고 편하게 지식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매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독서의 목적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식 정보 습득에 맞는 독서 방법, 독서 지도 방법으로는 책을 읽으면서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긋고 그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또 이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퀴즈를 이제 내고 퀴즈를 맞히기,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정보를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것,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는 것, 그래서 핵심을 발췌해서 내가 필요한 지식, 내가 필요한 정보를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 바탕으로 좀 핵심 발췌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빠르게 읽는 거, 속독, 발췌독 이런 독서를 보면 내가 그때그때 전부 다 읽지 않더라도 중심 목차를 보고 중심 딱게 슬쩍슬쩍 훑어보면서 필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체크하고 발췌하고 거기다 표시해뒀다가 그 지식을 나중에 써먹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독서가 나쁜 독서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지식 정보를 위한 목적에 적합한 독서 방법이고, 실제로 지도하고, 저도 뭐 이런 강의 준비할 때는 세워라 내워라 하나하나 정독해서 읽을 시간이 없죠. 그럴 때는 내가 필요한 요소들, 부족한 정보를 체크해 놨다가 그것들을 검색하기 위한 독서를 하고 체크해 두고 정보를 활용하면 그것이 효과적인 독서고 지도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핵심 발췌 독서, 그리고 키워드 찾기, 이런 목표를 바탕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문학 독서들 있죠. 정보를 얻기 위한 것, 뭐 미디어 읽기를 통해서는 책 자체를 읽고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여기서 필요한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보,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얻는 거고요. 또 인생을 결정하는 유초등교육 책에서도 어떠한 교육 방법들이 있는지 그 정보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방법에서도
다 읽고 뭐 눈물을 흘리고 뭐 하고는 중요한 거는 20가지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을 내가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것. 그게 이 독서 목적에 맞는 지도 방법입니다. 네, 다음 목적으로는 재미와 오락 추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재미가 최고야. 재밌어야지 책을 읽지. 재밌는 책을 읽어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거는 책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미디어에서 하는 이야기가 영화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재미다라고 이렇게 해요. 하지만 재미의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도 이런 쾌락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내가 와 진짜 재밌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이렇게 읽는 책들, 그런 걸 통해서 책 왜 읽어? 아 재밌어서 읽어 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만화, 판타지 소설, 로맨스 소설, 추리 소설 등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밤새서 읽고 다음을 기다리면서 읽고 이런 식의 쾌락을 추구하는 독서를 이제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분명한 것이 많은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더 자극적이고 더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이 재밌으니까 읽어라고 했을 때 더 재밌는 것을 찾았을 때 책은 이제 뒷전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요. 주변에도 제가 책을 꾸준히 읽고 많이 읽던 사람들도 넷플릭스 가입하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네. 유튜브 프리미엄 하고 나서 와 정말 영상들이 많은데 자료들이 많은데 정말 추천 영상들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야 재밌어서 읽으면 더 재밌는 것으로도 계속 이제 옮겨가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독서 교육을 하거나 책을 지도하는 분들 중에서도 나쁜 책을 구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판타지 소설이나 좀 자극적인 웹소설, 뭐 로맨스 소설, 이제 특히 요즘은 핸드폰 이제 인터넷으로만 접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작품에 따라 분명히 다양한 결이 나눠지긴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요 라고 하는 책들은 그만큼 작품성이나 많은 정서적인 의미에서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 인간은 어른도 마찬가지고 재미를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 부분에서 좀 자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된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목적에 맞는 지도 방법으로는 이런 작품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친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웹소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로맨스 소설 이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막 문체를 느끼고 단어를 느끼면서 정독하면서 읽기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독서하는 이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들은 구체적인 묘사나 뭐 깊이 있는 상징, 관념적인 이야기보다는 사건 중심의 빠른 스토리 전개 중심이 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사건 중심으로 빠르게 읽고 또 감상을 나누면서 나의 재미있었던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 막 이렇게 상징적이고 의미 있고 막 교훈적인 것들도 심층적으로 다루는 그런 요소들의 책도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아이들이 이제 친해지게 책과 좀 더 접근성을 가볍게 많이 둘 수 있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학습 만화를 되게 싫어하지만 어떤 분은 학습 만화가 이제 글책으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하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가 이 재미를 중심으로 한 요소들을 활용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특히 판타지나 로맨스 소설 같은 것들은 내 상상력을 자극해요. 그래서 아이가 몰입하여서 읽을 수 있고 결국은 그 안에서 책이 주는 메시지에 내가 정말 감동하고 이런 것보다 책이 주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 자극적이지만 환상적인 요소들에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몰입하여 읽고 나서 또 나의 상상을 계속 표현할 수 있게 건드려주는 활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깊이 있게 있는 독서만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책을 아예 멀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과정을 갖고 거기서 아이의 느낌과 감상과 이런 재미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적절히 이끌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회색 인간 이거는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되게 짧은 이야기들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이제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것들을 묶어서 낸 책이고, 실제 작가님이 웹소설로도 이제 작품을 이렇게 연재하고 계신데, 어, 그렇게 무겁지 않고 가볍고 재밌는 상상들이 짧게 짧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고, 뭐 해리포터나 이런 만화들 속에서도 어떠한 교훈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기보다 이 자체에 대한 책과 친해지고 감상을 계속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단계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목적으로 독서를 했을 때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말씀드렸어요. 다음은 정서적 안정과 공감.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심리적인 감동을 추구하고 또 이제 느낌의 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나 소설, 그리고 힐링 에세이, 그리고 심리학 교양서 등을 읽고 나서 막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이런 활동을 같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한계는 내가 정말 감정이입을 하는 거, 공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뭐 인물의 감정선을 이해해야지 거기에 내가 감동을 느끼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런 기본 독서력이 갖춰지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그런 감상까지 가는데 조금 많은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슬프지 않니라고 했는데 왜 슬퍼요? 라고 하면 인물의 행동부터 해서 그 감정선을 이해를 못하면 거기까지 감동의 그 고지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인 근육,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 그런 책이나 영화 이런 것들에 익숙하다 보면 정말 정서를 자극하는 깊은 감동에 와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계적으로 조금 이제 성장을 거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기본적인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이해력과 공감 능력을 만들어주는 단계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 공감, 카타르시스, 감동의 목적에 맞는 지도 방법으로는 우선 심리적인 안정. 그래서 내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나의 심리가 굉장히 이제 안정이 됐다. 그걸 스스로 느끼게끔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나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고 내가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나의 삶에 적용하기.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어떤 학교폭력 당하는 친구가 주제로 나왔다. 그러면 그 당하는 친구에게 내가 감정이입을 하고 정말 안 됐다, 불쌍하다, 그리고 현실로 가져와서 나도 괴롭힘을 당했는데 나도 잘 극복해내야지, 이겨내야지 라고 할 수도 있고, 역으로 내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맞다, 나 누구 괴롭힌 적이 있었는데 라고 감정이입하고 그 피해자에게 공감이입하고 하다 보면 실제로 와서 나 누구 괴롭히지 말아야지,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감동하기 위해서 음미하며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내가 재미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빠르게 읽고 내가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발췌해서 읽는 것과는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참 많은 예를 드는 것 중에 영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10초씩 건너뛰면서 보면 어떤 줄거리인지는 대충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영화를 통해서 내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내가 시간이 어떤 제약이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줄거리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 영화가 이런 내용이구나, 지식을 얻고 이제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정말 이 인물에 이입해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긴 정말 어려운데, 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동을 받으려면 음미하면서, 후루룩이 아니라 냄새도 맡고 향도 맡고 조금씩 조금씩 홀짝홀짝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고 감동 포인트를 찾고 그 내 감동을 정서적으로 이제 눈물을 흘리던 이야기를 하던 이제 표현하는 이런 과정 거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독, 깊이 읽기에는 여기서부터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웹소설을 읽는다거나 판타지 소설 이런 거 읽을 때는 사실 굉장히 빨리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책들을 또 정독하라고 하는 것도 방금 약간 미스매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내 감동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천천히 의도적으로 읽고 이제 감동을 느끼는 게 중요하고요. 뭐 이런 책에서도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이러진 않은데, 그러다 줄거리 소개만 들으면 별거 아니에요, 정말. 이 책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책 같은데 왜 상을 받고 왜 이렇게 유명하지라고 하다 보면 내가 읽다가 보면 감정이입하고 정서적인 몰입을 하고 감동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내 삶에 이제 적용하게 되고 내 심리적 안정도 갖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읽는 이제 독서 방법, 그러니까 정독의 방법과 그리고 지도할 때도 계속 내 삶과 내 감정을 자극하고 건드려주는, 이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건드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독서의 위치, 책의 위치에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삶에 대한 바른 태도를 추구하는 것, 또 지혜 독서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수많은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들 속에서 책이 살아남은 이유, 그리고 수많은 이제 잘 된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깨달음과 지혜, 통찰력을 얻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책에 적합한 거, 고전, 위인전, 뭐 철학서, 인문학서 등이 있어요.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일반 책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많은 시간의 세례를 거친 명작이라고 하는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읽으면서 통찰력을 얻는 과정, 그걸 즐기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이러한 독서 목적의 한계는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 인내력이 필요해요. 굉장히 어렵지만 등산했을 때 마지막 정상의 고지의 그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단계를 거치듯이, 우리가 웹소설이나 그런 가볍고 재미있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까지 이 독서를 하는 분들과의 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책 읽는다라고 했을 때 다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다 같은 독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독서가 다른 뭐 유튜브나 영화나 다른 만화에 얼만큼의 위치를 점씩 이렇게 빼앗기고 있느냐,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가장 남을 독서만의, 책만의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핵심으로 많이 꼽히는 게 지혜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삶의 지혜와 깨달음에 맞는 독서와 지도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그럼 내용 컨텐츠 자체가 달라서 이 컨텐츠 고전을 영화로 만들면 깨달음 얻기 힘들고 책으로만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냐? 꼭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 접근하는 태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결합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보면 고전은 기본적으로 내용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심층적인 의미를 담겨 있고 뭐 상징과 많은 비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무슨 내용이야, 재미없어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재미있는 독서를 위해서는 넘어가면서 술술 친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혜와 통찰력을 위해서는 그걸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읽고 밑줄도 치고 고민하고 또 검색해서 막 정보를 많이 얻고, 그리고 내가 이해한 바를 말로 표현해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해의 중점, 그 고전의 이제 정수와 같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음은 적용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내 생각을 꼭 글이나 어떤 컨텐츠로 남기고, 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내가 이해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확인하고, 또 교훈을 찾고, 또 토론하고, 그러니까 내 삶의 지혜를 나에게 적용하는 과정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전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근육이 생겨요. 나의 통찰력, 인지적인 지혜의 근육이 생기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내 삶에 적용하다 보면 내가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많은 CEO, 많은 잘 나가는 뭐 정치인들, 삶에 영향력을 미친 좋은 이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다 라고 말하는 건 그 책 자체가 정말 좋아서 감동을 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나의 삶의 태도와 같이 맞물려서 변해가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뭐 논어, 이런 철학서, 청소년을 위한 철학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계속 파고들려고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 바탕으로 내 적용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계속 나의 노력하는 부분이 나의 통찰력도 힘이죠. 같이 내 근육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독서의 목적을 알아봤는데, 그 외에도 책에서 이제 발췌해서 여러 가지 독서의 의미를 한 번씩 읊어보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다시 책으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인지과학자인 이 저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발췌했는데, 왜 다시 책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이 순간 디지털 시대에 왜 다시 책으로 들어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즘 학생들이 비판적 분석적 사고를 견디는 인지적 인내심을 겪는데 굉장히 이제 힘들어한다. 왜냐면 인지적 끈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분석하고 파고들려면 좀 더 고민하고 기다렸다가 이거를 인지하고 인내하고 이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계속 훑어읽고 빨리빨리 이제 재밌는 거 쾌락 중심으로 가벼운 컨텐츠 소비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인내심이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인지적 끈기야말로 학생들이 이제 기피하는 그 장르, 바로 책을 통해서 길러진다. 그래서 책을 읽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줄어들수록 인지적 끈기, 인내심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벼운 소비가 계속 이제 어, 악순환처럼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가짜뉴스도 많고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비판적, 분석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선 인지적 끈기,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것은 책으로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책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책 읽기, 특히 이야기책 읽기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취향이 아니라 능력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재미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도 기본 능력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아까 눈물을 흘리려면 이해력이 기반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내가 웃으려면, 재밌으려면 그런 읽기 능력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읽기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책 재미없어,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진짜 평가해보고 진단해보면 능력이 부족해서 재미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고, 내가 능력을 갖췄을 때 재밌네 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언어 능력이 높다는 것은 이치에 맞게 꼼꼼하게 따져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이 언어 능력을 갖추는데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나의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책을 읽고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게 또 다른 독서로 이어지고, 그 언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또 독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책류가부터 해서 아주 가볍고 재미있는 그림책부터 단계적으로 언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읽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또 그게 공부, 학습 능력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독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이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독서의 목적 4가지, 지식 및 정보 습득, 재미와 오락 추구, 정서적 안정과 감동, 또 삶의 지혜와 깨달음, 이 4가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능숙한 독자, 그리고 능숙한 독자를 기르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독서 목적에 맞는 전략적 읽기 방법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인지하시면 좋아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천천히 읽고 깊이 있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는 발췌하고 속독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내 항상 나의 지금 상황과 그 독자의 상황, 그 텍스트에 가장 적합한 읽기 방법을, 전략을 내가 알고 잘 접목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꼭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